프랑스는 끝났다. 이제 파트너는 한국이다. 유럽의 심장부 체코 정부의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모두가 원전 종주국 프랑스의 압승을 점쳤던 상황.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약 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걸린 이 전쟁에서 한국은 어떻게 불가능이라 불리던 판을 단숨에 뒤엎어버린 걸까요? 사실 이번 수주전은 처음부터 한국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유럽연합의 견제, 그리고 안방이나 다름없는 프랑스의 집요한 방해 공작까지. 심지어 협상 막판, 프랑스는 한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비밀 카드를 꺼내들며 승기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체코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온 이것 한 장이 모든 시나리오를 박살냈습니다. 미국조차 경악했습니다. 15년 동안 침묵하던 한국이 대체 언제 이런 기술력을 완성한 거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한국은 단순히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시도하지 못했던 미친 수준의 안전성과 불가능한 공기.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여왔던 겁니다. 프랑스가 막대한 로비에 의존할 때 한국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약점을 공략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체코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제시한 결정적 한 수는 무엇이었을까요? 프랑스 엘리제궁을 침묵에 빠뜨리고 유럽 전체가 한국의 기술력 앞에 줄을 서게 만든 이 충격적인 반전의 실체. 단순한 수주 성공을 넘어 전 세계 원전 지도를 다시 그리게 만든 팀 코리아의 위대한 작전. 지금껏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30조 원 수주전의 숨막히는 뒷이야기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동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경제부 산하에너지 전략 분석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마르틴 노바크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유럽 에너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극비 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판단해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체코 내부 분위기는 물론이고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유럽 연합 전체가 한국의 수주 가능성을 0%라고 단언하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한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15년 동안이나 실전 경험이 끊겼다며 조롱 섞인 보고서를 내놓았고 심지어 한국이 제안한 건설 비용과 기간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특히 원전 종주국을 자처하는 프랑스의 대기업 관계자들은 한국의 기술력이란 게 결국 미국 시스템을 베낀 수준에 불과하며 자기네 유럽 표준을 절대 맞출 수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웃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분석팀은 한국이 제출한 데이터 시트를 확인하며 단체로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분석 장비에 오류가 생긴 것이라 확신하고 3번이나 재검증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매번 동일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원전의 신뢰성과 안전성 수치는 기존 유럽 기술보다 무려 1.5배 이상 높았으며 무엇보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해내지 못했던 온타임 위드인 버짓, 즉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약속한 예산 내에 공사를 마치는 능력이 기록으로 증명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동의 사막 한복판에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보여준 완공 기록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는데 프랑스가 10년 넘게 지연시키며 예산을 낭비할 때 한국은 단 한 번의 중단도 없이 거대한 원전을 완공해내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수치를 보고도 유럽의 언론들과 정치권은 여전히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깎아내리기 바빴고 한국의 기술력이 유럽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통과하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이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수십 년 전부터 준비해온 진짜 힘이 무엇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분석관으로 일하며 가장 소름 돋았던 지점은 한국이 겉으로 보여주는 수치 너머에 아직 공개조차 하지 않은 거대한 비장의 무기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전 세계의 견제 속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미국과 프랑스는 한국의 진짜 실력을 확인하는 순간 그토록 오만했던 태도를 버리고 절망에 가까운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수주 성공담이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의 중심이 유럽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이동하게 된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할 한국의 숨겨진 저력이 곧 드러날 예정이니 절대 시선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럽연합의 핵심 관계자들과 프랑스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인 비공개 회의장에서 한국의 제안서를 처음 펼쳤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경멸에 가까운 실소였습니다. 당시 회의실 분위기는 프랑스의 대기업이 당연히 수주를 가져갈 것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을 어떻게 하면 가장 품위 있게 탈락시킬지를 논의하는 자리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제시한 건설 비용이 프랑스 제안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은 한국이 수주를 따내기 위해 안전을 담보로 도박을 거는 것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한 고위 관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원전을 몇 개 지어봤을지는 몰라도 유럽의 까다로운 지형과 복잡한 규제 환경을 이해하기에는 수준 미달이라며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제출한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납기 기한을 보고 이것은 현대공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치라며 명백한 서류 조작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프랑스는 자신들이 핀란드와 자국 내에서 원전을 건설할 때 공기가 10년 이상 지연되었던 사례를 들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자신들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내겠다는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기만극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분석팀이 한국의 실제 시공 기록인 건설 이행률 데이터를 정밀 검토하기 시작하자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동 바라카에서 보여준 기록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정해진 예산과 시간을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지켜낸 전 세계 유일한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전문가들은 처음엔 이 수치를 보고 분석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오류를 의심하며 무려 5차례나 데이터 로딩을 다시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재확인을 거듭할수록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보유한 신뢰성 지수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며 프랑스의 기술력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원전 가동 중단율을 나타내는 불시 정지율 지표에서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낮은 0.1%대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였기에 유럽의 기술자들은 한국이 데이터를 조작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외계의 기술이라도 빌려온 것이냐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도 프랑스 언론과 유럽의 기득권 세력은 한국을 인정하기는커녕 더욱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미국의 기술을 빌려 쓰는 하청 국가에 불과하며 유럽의 독자적인 원자력 생태계를 파괴하러 온 침입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가진 원천 기술의 국산화율이 100%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조그만 나라의 주제를 알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체코 정부에 압력을 넣으며 한국과 손을 잡는다면 유럽 연합 내에서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협박 섞인 경고까지 보냈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팀 코리아 관계자들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자료를 보완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인들의 눈빛에서 묘한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넘어 유럽 전체를 경악시킬 진짜 무기를 아직 꺼내지도 않았다는 여유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유럽인들이 한국을 얕보고 무시하는 동안 한국은 유럽의 그 어떤 나라도 상상하지 못한 원자력 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미 완성해둔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겉모습만 보고 비웃고 있을 때 한국의 연구진들은 체코의 지질 구조와 기후 변화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설계도를 이미 제작 완료했습니다. 프랑스가 구시대적인 정치 논리와 인맥에 의존해 수주전을 펼칠 때 한국은 철저하게 데이터와 실력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숨겨두고 있던 진짜 힘은 단순히 건물을 빨리 짓고 싸게 짓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드러날 한국의 두 번째 비장의 무기는 전 세계가
에너지 패권을 놓고 벌이는 전쟁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릴 만큼 파괴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거물들이 한국을 조롱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바로 그 순간 한국 측 대표단이 가방에서 꺼낸 다음 문서는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것은 미국조차 한국에게 협력을 구걸할 수밖에 없게 만든 독보적인 핵심 기술에 관한 리포트였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묘한 긴장감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한국 측 대표단이 두 번째 문서 꾸러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때부터였습니다. 프랑스의 기술 고문들은 여전히 한국의 데이터가 통계적 오류일 것이라며 비웃고 있었지만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수치는 그들의 오만함을 단번에 얼려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전의 심장이라 불리는 원자로, 냉각제 펌프와 원전 제어 예측 시스템의 완전한 독립기술력에 관한 지표였습니다. 사실 유럽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심 부품만큼은 자신들의 원천 기술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도 핵심 부품이 없으면 결국 자기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한국을 일종의 단순 조립 공장 정도로 취급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공개한 국산화율 기록은 무려 99.9%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단 3나라만이 보유하고 있다는 원전, 두뇌 기술인 제어 예측 시스템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완성해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측 기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과 유럽의 기술 간섭 없이 이런 정밀한 시스템을 독자 구축할 수 있느냐며, 이것은 분명히 서구의 기술을 몰래 훔친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수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기보다 도둑질로 치부하는 것이 자신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유럽의 분석가들은 즉시 한국의 시스템을 정밀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에서 단 하나의 결함이라도 찾아내어 이 수치가 조작임을 증명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증 단계가 진행될수록 그들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설계한 노영인 APR 1400은 이미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을 세계 최초로 획득한 상태였으며, 이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의 기준조차 가뿐히 뛰어넘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이 한국을 무시하며 15년의 공백을 운운할 때 한국은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차세대 원전 모델을 조용히 완성해두었던 것입니다. 특히 회의장에 참석했던 독일의 한 수석 엔지니어는 한국의 원전 내진 설계 수치를 확인하고는 자신의 안경을 닦으며 보고서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수치는 리히터 규모 7.0 이상의 강력한 지진에도 끄떡없는 수준이었는데, 이는 유럽에 현존하는 그 어떤 원전보다도 견고한 설계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한국이 수치를 부풀린 것이라며 코웃음을 쳤지만 한국 측이 제시한 실제 실험 영상과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확인한 뒤에는 입을 굳게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지진이 빈번하지 않은 유럽의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어디에 지어도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 같은 안전성을 기본 사양으로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의 관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프랑스보다 저렴한 것이 아니라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도 압도적이라는 사실이 데이터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얕보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인정할지 몰라도 한국은 유럽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부품, 공급망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마지막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수만 개의 부품을 적기에 조달하는 능력이 부족해 결국 공사가 중단될 것이고 체코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보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에 퍼져있는 공급망을 통제하겠냐는 조롱 섞인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 대표단은 이번에도 아무런 동요 없이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유럽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세 번째 비장의 무기를 암시하며 장내를 침묵시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왜 자국의 원전 대기업보다 한국의 손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왜 프랑스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한국의 진출을 막으려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담긴 전략이었습니다. 사실 전 세계는 한국이 숨기고 있는 진정한 저력이 무엇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이 한국을 조립공장이라 비하하며 무시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을 장악할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로비 활동에 전념할 때 한국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유럽의 심장부를 공략할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유럽의 정재계 인사들이 한국의 기술 데이터를 보고 충격에 빠져 있을 때 프랑스 측은 마지막 자존심을 건네며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아무리 원전을 잘 지어도 유럽 특유의 복잡한 공급망과 부품 조달 체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공사가 중단될 것이라며 체코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원전 건설에서 단 하나의 부품이라도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하루에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법인데 유럽에 기반이 없는 한국이 이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한국의 공급망 관리 능력을 의심하며 한국이 수주를 맡게 되면 체코는 부품 부족으로 멈춰버린 유령 원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조롱 섞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국 측 대표단은 회의장 대형 화면에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비밀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지난 15년간 조용히 구축해온 독자적인 전용 공급망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출력되자 회의장에 있던 공급망 전문가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보유한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부품의 제작 공정과 배송 상태가 실시간으로 추적되는 인공지능 기반의 통제 시스템이 구동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 전문가들도 이것이 그저 홍보용 영상일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 부품 시장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조작된 연출입니다. 라며 고함을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이 실제 중동 현장에서 사용 중인 실시간 물류 가동률 수치를 공개하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원전 시장이 침체기에 빠져 있을 때도 단 한 번도 부품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았던 전 세계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미국은 핵심 부품 제조 숙련공들이 현장을 떠나고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사실상 제조 기반이 무너진 상태였던 겁니다. 우리 분석팀이 한국의 부품 자급률과 제작 속도를 정밀 계산해 본 결과 프랑스가 부품 하나를 조달하는 데 6개월이 걸린다면 한국은 단 2개월 만에 최고 품질의 정밀 부품을 현장에 조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수치상으로 한국의 공급망 효율성은 유럽의 기존 체계보다 무려 3배 이상 뛰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의 승리였습니다. 유럽연합의 관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기술만 빌려 쓰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전 세계 원자력 제조의 심장을 이미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 이 데이터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안보 전문가들은 자국의 원전 부품 상당수가 이미 한국의 대기업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한국이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핵심 공급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언론들이 한국을 얕보고 조롱할 때 한국은 이미 전 세계가 한국 없이는 원전 한 기조차 지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변방의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전 세계 원자력 시장의 생태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포식자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프랑스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이번에는 기술이 아닌 정치적 명분을 들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원전은 유럽의 손으로 지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감성에 호소하며 체코를 압박했지만 체코 정부는 이미 냉철한 수치 앞에서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3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적 프로젝트에서 프랑스의 오만한 명분보다는 한국의 압도적인 효율성과 증명된 기록이 훨씬 더 가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준비한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압도적인 기술과 완벽한 공급망은 그저 전조현상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은
이제 막 가장 충격적인 네 번째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기술도 공급망도 아닌 체코. 국민들의 마음과 유럽 전체의 에너지 지도를 단번에 바꿔버릴 거대한 전략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조차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만든 한국의 진짜 승부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5단계에서 전 세계를 경악시킨 한국의 진짜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드디어 회의장의 대형 스크린에 한국이 준비한 5번째 문서가 나타나자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원전 건설 계획서가 아니라 체코라는 국가 전체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재설계하는 이른바 원자력 동맹 패키지였습니다. 프랑스가 원전을 하나 지어주고 막대한 운영비와 정비 비용을 챙겨가는 전통적인 갑을 관계를 제안했을 때 한국은 체코 현지 기업들에게 원천 기술의 일부를 이전하고 유럽 내 원전 유지보수 허브를 체코에 구축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던 것입니다. 유럽의 관료들은 비명을 지르다시피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국가의 핵심 자산인 원자력 기술을 현지화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라며 한국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분석팀이 한국의 제안서 속에 담긴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체코 현지 부품 공용화율을 무려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체코 내에 수만 개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실증적인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과거의 제국주의적 관점으로 체코를 그저 돈줄로만 볼 때 한국은 체코를 유럽 시장 진출에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며 판 자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를 경악게 한 것은 한국의 독보적인 안전 유지 기술인 원격, 감시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의 공유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운영 데이터를 체코와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인공지능이 사고를 사전에 100% 가깝게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할 리 없다며 비웃었지만 한국의 대기업이 이미 국내외 원전에서 단 한 건의 중대 사고 없이 운영해온 수십 년간의 무사고 기록과 실시간 데이터 처리 속도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국 원전의 비계획 정지 지수는 전 세계 평균보다 5배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고 이는 곧 경제성과 직결되는 무서운 지표였습니다. 프랑스의 언론들은 다급하게 한국이 기술을 유출하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악의적인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체코의 여론은 이미 한국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체코의 경제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제시한 높은 건설 단가와 매번 지연되는 공기를 비판하며 한국의 완벽한 납기 준수 능력과 현지 산업 육성안이 체코의 국익에 훨씬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럽인들이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며 자신들의 뒤나 닦으라고 조롱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유럽의 심장부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강력한 동맹군을 포섭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미국 행정부 역시 한국의 이러한 행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미국은 한국이 기술적으로는 뛰어나도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서투를 것이라 예상하며 자신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며 이득을 챙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지원 없이도 독자적인 외교 역량과 압도적인 기술, 패키지를 통해 유럽의 견고한 카르텔을 정면으로 돌파해버렸습니다. 미국조차도 이제는 한국을 통제 가능한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들의 원전 부흥을 위해 반드시 매달려야 하는 핵심 권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를 들먹이며 한국 원전을 실격시키려 획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제출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는 유럽의 그 어떤 기준보다도 엄격했으며 특히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보유한 특허 수는 프랑스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유럽의 원로 과학자들은 한국의 폐기물 저감 수치를 보고 우리가 30년 동안 연구해도 도달하지 못한 수치에 한국은 이미 도달해 있었다며 자조 섞인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전 세계 언론과 정부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한국과 원전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한국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한국이 숨겨둔 진짜 비장의 무기는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도 외교도 아닌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질서를 단번에 재편해버릴 한국만의 극비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랑스가 절망하고 미국이 경악한 그 마지막 한 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회의장의 스크린에 마지막 6번째 섹션이 열리자 장내에는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원전 디지털 트윈과 원격 자율주행 정비 로봇 시스템에 관한 실전 배치 데이터였습니다. 프랑스의 기술 고문들은 서류를 집어던지며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직접 들어가 정비해야 하는 고방사능 구역을 한국은 이미 자체 개발한 지능형 로봇 군단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원전 전체를 가상세계에 복사해 사고 가능성을 1억 번 이상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을 완성해두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분석가들은 이 수치가 실제 가동 데이터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보유한 이 기술은 원전 운영 효율을 기존 대비 20% 이상 끌어올리는 동시에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야말로 상식 밖의 정밀도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단순히 제조업 강국이라 얕보았지만 실제 한국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결합된 전 세계 유일의 하이테크 원자력 국가였습니다. 프랑스가 낡은 설계도와 수동 제어 방식에 매달려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모든 공정이 디지털로 제어되는 4세대 원전의 표준을 현장에 구현해버린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들은 긴급회의를 중단하고 본국에 보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미래에 가 있습니다. 라는 절망적인 보고서가 각국 정상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제안한 원전의 이용률 수치는 무려 90%를 상회하고 있었는데 이는 유럽 평균인 70%대를 비웃는 수준이었습니다. 1년 365일 중 단 하루의 멈춤도 허용하지 않는 한국의 완벽주의는 숫자로 증명되었고 유럽의 공학자들은 자신들이 한국을 조립 공장이라 비하했던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식한 행동이었는지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와 언론은 최후의 수단으로 한국의 금융 조달 능력을 깎아내리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미국과 유럽의 주요 투자은행들로부터 역대 최저금리의 금융 확약을 받아낸 상태였습니다. 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너무나 압도적이었기에 전 세계 자본들이 프랑스가 아닌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며 줄을 섰던 것입니다. 프랑스 엘리제공은 자국 기업의 패배를 직감하고 침묵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일제히 유럽 원전 시장의 문을 연 것은 프랑스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이었다며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조차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기술 전수 대상이 아닌 자신들의 쇠락한 원전 산업을 재건해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럽인들이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며 얕볼 때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에너지 안보의 열쇠를 쥐고 흔드는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이제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의 허락 없이는 탄소 중립도 에너지 자립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권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체코 원전 수주라는 거대한 승리 뒤에는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더 충격적인 한국의 국가적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프랑스 엘리제공과 유럽연합의 핵심 관계자들이 한국의 압도적인 데이터 앞에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한국 대표단은 마지막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문건 하나를 더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가 체코 정부를 상대로 지난 수십 년간 벌여온 은밀한 갑질과 에너지 종속 계약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프랑스는 겉으로는 유럽의 연대를 외치며 체코를 돕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체코가 자신들의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전기를 생산할 수 없도록 핵심 부품의 교체 주기와 정비 권한을 독점하려 획격해왔습니다. 한국은 프랑스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했던 이 비열한 독점 구조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이를 완전히 타파하는 자유로운 운영권 보장안을 체코 측에 제시했습니다. 유럽의 거물 정치인들은 한국이 어떻게 자신들만의 은밀한 카르텔, 내부 정보를 그토록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경악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동양의 작은 나라라며
정보력조차 없을 것이라 무시했지만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 퍼진 정보망을 통해 프랑스의 오만한 전략을 사전에 완벽히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가 체코를 에너지 식민지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을 수치로 증명해 보였고, 체코 정부 관계자들은 프랑스의 제안서 이면에 숨겨진 독소 조항들을 확인하며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대결을 넘어 한국이 유럽의 구태의연한 기득권 세력에게 가한 통쾌한 일침이자 완벽한 참교육이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최후의 발악으로 한국 원전이 미국 기술의 복제판이라며 지식재산권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미국 정부와 물밑 협상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노후화된 원전들을 한국의 최첨단 로봇, 정비 기술로 현대화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조차 자국의 원전 산업을 살리기 위해 한국의 손을 잡는 쪽을 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프랑스는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이 한국을 얕보고 조롱할 때 한국은 이미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자신의 완벽한 우방으로 포섭하여 판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기록된 한국의 기술 자립도 수치는 다시 봐도 경이로웠습니다. 핵심 설계 코드부터 터빈 제조 기술까지 한국은 이미 100%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는 프랑스가 주장하던 기술 종속론을 단번에 일축하는 증거였습니다. 유럽의 공학자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권위가 한국이라는 신흥 강자 앞에 종이 호랑이처럼 찢겨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참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사치가 아니라 전 세계 원자력의 표준을 다시 쓰는 진정한 기술 패권국으로서의 면모를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검토 보고서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정교하며 신뢰할 수 있는 국가다. 체코 총리는 프랑스의 노골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손을 번쩍 들어주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한국의 낙찰로 확정되는 순간 유럽 전역의 에너지 시장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며 비아냥대던 유럽의 각국 정부는 이제 앞다투어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자신들의 원전도 한국 기술로 지어줄 수 없겠느냐며 굴욕적인 요청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을 따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서구 열강이 수백 년간 지배해온 에너지 패권의 중심축을 한국이라는 동방의 국가가 통째로 옮겨온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보여준 정밀한 공정관리와 한치, 오차도 없는 실행력은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곧 절대적 신뢰임을 각인시켰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확정 소식이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날, 프랑스 엘리제궁은 깊은 침묵에 빠졌고 유럽의 에너지 카르텔은 붕괴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시아의 작은 도전자 정도로 치부하며 얕봤던 그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 세계를 가장 소름돋게 만든 것은 수주 성공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체코 정부가 최종 발표 직후 공개한 한국의 포스트 원전 전략 리포트에는 전 세계 에너지 지형을 한국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할 거대한 설계도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원전 2기를 짓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체코를 거점으로 유럽 전체의 원전 부품 공급망을 한국 표준으로 통합하겠다는 이른바 K-원전 실크로더 계획을 이미 완성해둔 상태였습니다. 유럽의 경제 분석가들은 한국이 제출한 최종 실행 예산안을 재확인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제시한 유지보수 비용과 연료 공급 단가는 프랑스가 제시한 금액보다 무려 40% 이상 저렴하면서도 효율은 2배 이상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수치다. 한국이 손해를 보면서 짓는 것이 분명하다라며 끝까지 부정하던 유럽 기술진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스마트 제조 팩토리의 실체를 확인하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은 원전 건설에 필요한 핵심 모듈을 공장에서 로봇이 24시간 찍어내는 자동화 공정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이를 통해 건설 단가를 기적적으로 낮추면서도 품질은 오히려 강화했던 것입니다. 이는 장인 정신을 내세우며 수작업에 의존하던 프랑스의 구시대적 방식을 완벽하게 참교육한 결과였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이러한 압도적 행보를 지켜보며 가장 먼저 한국의 핵심 파트너임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거꾸로 미국의 노후 원전 수백 기를 살리기 위해 한국의 기술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한국과의 동맹은 이제 안보를 넘어 에너지 생존의 문제다라고 공식 발표하자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세계 최강국 미국의 에너지 줄줄이를 쥐고 흔드는 슈퍼 을의 위치에 올라섰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보여준 안전성 0.001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는 전 세계 원자력 학계의 상식을 파괴했습니다. 방사능 누출 가능성을 제로에 가깝게 수렴시킨 한국만의 고유 기술인 피동형 안전 개통은 전원이 끊겨도 자연의 법칙만으로 원자로를 식히는 기적 같은 기술이었습니다. 이를 본 유럽의 환경론자들조차 한국의 기술이라면 원전은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이 아니다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프랑스가 정치적 로비에 수조 원을 쏟아부을 때 한국은 오직 기술과 신뢰라는 전공법으로 유럽의 심장부를 정복한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체코의 사례를 보고 한국 대사관 앞에 줄을 서서 제발 우리나라도 도와달라며 간청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얕보고 비웃던 전 세계 언론들은 이제 한국이 원자력의 르네상스를 열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나라가 아닙니다. 30조 원의 수주라는 거대한 성과는 시작일 뿐 한국은 이제 전 세계 에너지를 지배하는 무소불위의 기술 패권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한국의 승전고는 오만했던 강대국들에게는 공포를, 우리에게는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전 세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한국의 위대한 작전,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팀 코리아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체코 경제 분석관 마르틴 노바크가 전해드린 전 세계가 경악한 한국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